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제리입니다. 네, 그럼 43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백경화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백경화 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 혹시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친분이 있는 분께서 어른도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알려주셔서 제가 거기 이제 신청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신청했습니다. 네. 저희 또 오늘 직접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백경화님을 모셔보셨는데요. 혹시 별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세 자매가 있었는데. 오, 세 자매. 네, 제가 원숭이띠라서, 우리 언니가 저를 몽쿠라고. 몽쿠. 네, 몽키에 약간 좀 변형된 몽쿠. 네, 몽쿠라고. 귀여운 느낌이 들게 언니가 지어주셨어요. 네. 다른, 우리 언니 별명도 말해야 되나요? 그럼요. 네, 언니는 이제 허벅지가 되게 굵거든요. 네. 이런 거는 동의가 된 건가요? 네. 언니분과. 그래서 언니는 벅시. 벅시. 우리가 맨날 벅시라고. 저희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경화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막내 동생은 이제 약간 까무잡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흑톡자 붙어서 토토. 귀엽다. 네,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항상 벅시, 몽쿠, 토토 이렇게 해서 토토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애칭. 와, 애칭이 되게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잘 놀았습니다. 와, 너무 이제 세자매분들이 뭔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잘 지내시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또 이제 몽쿠 말고 또 티파니 라는 이제 활동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제 영어 이름이고요. 제 센터 이름도 티파니. 힙합 앤 필라테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 그거를 하고 있어요. 제 필라테스 강사도 오래 했고 댄스 피트니스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힙합이라고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너 핏 좋다 이렇게 할 때 핏이고요. 이제 음악을 이제 힙합 음악과 이제 무브먼트 자체가 힙합 무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친 말이고 저희 나라가에서 디에나 분이라고 이제 만드신 분이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일본, 말레이시아 뭐 이제 점점 진출하고 있는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저는 이제 헬스장이나 아까 이제 운동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줌바라고는 들어봤는데 비슷한 종류인가요? 전혀 다르고요. 나 음악도 완전 다르고 거기는 이제 라틴 음악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이제 스텝도 다르고 저희는 이제 큰 근육 운동을 많이 들어가고 근육 운동도 되고 이제 유산소도 엄청 많이 되고 이제 또 무브 자체가 되게 달라요. 저희 약간 힙합 느낌이고 옷도 좀 힙합 댄스 옷 입고 하고 약간 오늘도 지금 힙합에 입고 오셔가지고 뭔가 살짝 힙합을 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긴 그런 했어요. 장르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힙합 음악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고 그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저희가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되게 힙합 댄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찾아보고 걸스 힙합도 좋아하고 와, 딱 뭔가 사실 게스트님이 오셨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오늘 약간 연예인분이 오셨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솔직히. 좋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힙하게 입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되게 뭔가 활기찬 느낌? 이런 에너지 있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궁금했는데 역시나 에너지가 넘쳐야지 할 수 있는 또 운동 쪽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신 티파니 쌤 오늘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오늘
몽쿠라는 이름과 티파니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신 경아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몇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 네, 0부터 100%까지 스스로 경아님의 인생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으신가요? 일단 뭐 제 나이만큼 진행된 것 같아요. 46%. 오, 굉장히 오늘 과감 없이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뭐, 숨길 게 없습니다. 네. 와, 근데 전혀 그런 나이랑 이렇게 좀 멀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경아님이 말씀해주신 46%에서 기록해보는 경아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3컷. 자, 저희가 이제 매 게스트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의 3컷을 여쭤보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카테고리가 나눠지는데 왠지 운동 쪽이 많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첫 번째로 적어주신 게 장기자랑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네네. 어린 시절이면 혹시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보다 이때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소풍을 갔는데 그냥 음악을 틀고 우리 반에 누가 나가야 돼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약간 그 저녁을 먹고 나서 네, 맞아요. 점심 먹고 네, 맞아요. 네, 막 갈 때 막 가을 소풍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 반을 대표하는. 근데 막 제가 막 뭐 이렇게 막 그런 성격도 아니었는데 뭔가 춤을 누가 이렇게 약간 배틀 느낌이었어요. 다른 반이랑. 배틀.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느낌으로. 네, 막 각기춤을 추면서. 한 춤을 좀 추셨나요, 그때도? 막 집에서 추는 걸 좋아했고, 되게 어린 시절에도 이제 언니랑 동생이 막 제가 춤추면 따라 있었고, 그때도 약간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추니까 이제 애들이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몰랐던 되게 건가요? 조용했는데 근데 되게 멋있게 잘 춘다고 칭찬을 엄청 많이 하고 되게 저를 막 되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배들한테 막 선물도 받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좋아서 했는데 되게 막 호응이 너무 좋았네. 되게 막 내가 무슨 우리 학교의 스타가 된 것처럼 그때 약간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댄스 가수 그런 거 하고 싶어서 부산에 그런 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서면에 찾아갔는데 막 저 나름대로 서태지 아이들 노래를 했는데 제가 춤은 잘 추지만 노래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이 나가라고 춤은 기깔나게 췄지만 살짝 뭔가 부족했다고 기억하시는 아이들의 뭐 됐어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심사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분이 이렇게 심양홍 무슨 탤런트셨어요. 할아버지. 그분이 됐어 나 근데 막 다른 됐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근데 막 내가 그런 거 했는데 그게 학원이기 때문에 합격이 했다고 뭐 용지가 날라오긴 왔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를 보시고 됐어라고 했는데 결국엔 합격이 되셨다고 했었어요. 했는데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이런
아이돌 학원이었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학원생이 있어야 되니까 운영이 약간 되니까. JYP 이런 그런 막 소속사 느낌은 그런 예전에 저희 어렸을 콘테스트. 때는 그런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막 하고 싶었는데 나 가수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댄스 가수 하고 싶은데 이런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시다니. 반대를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저도 막연했었고 제가 만약에 그때 그런 기획사가 있었으면 서울에 무작정 찾아갈 용기 같은 것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그때 약간 막 하고 싶은데 답답함? 그래서 막 그냥 장기자랑을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뭔가 나를 춤으로써 표현하고 좀 이렇게 내가 막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춤을 추는 것에서만큼은 너무 즐겁고 하고 싶었던 게 많으셨나 내가 봐요. 멋있어 보이고 주변에서도 자꾸 멋있다 그러고 저는 멋있다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멋있다. 나 왜 멋있지? 막 멋있대. 근데 이제 공부 다른 애들 너무 잘하는 저는 걔가 멋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친구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보고 계속 멋있다 하니까 각자가 다 다른 그쵸. 재능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약간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저도 사실은 댄스 가수가 꿈이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엔 TV를 보고 항상 따라하고 맞아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이렇게 내가 드러나서 보니까 내 실력이 어떤지 호응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경아님은 그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좋아서 이제 대회도 나가셨고 합격까지 해보시고 결국에 이제 부모님의 그런 큰 관심이 없으셨는지 근데 모르겠으나 또 심하게 반대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셨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셨을 수 있어요. 뭔가 이때부터 좀 지금 하시는 일과 연관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두 번째로 베스트 장면을 적어주신 게 체대 입학을 위해서 오래 달리기 800m를 1등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1등을 하시게 된 건가요? 엄청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고 제가 이 종목에 좀 자신 있었어요. 연습할 때도 제가 체대 입학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맞아요. 공 던지기도 있었고 100m 있었고 몇 가지를 학교마다 달라요. 보는데 이 종목에서는 이제 좀 잘할 수 있겠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원래 페이스 조절하면서 좀 뛰어야 되는데 보통은 오래 달리기를 저는 하면 이제 되게 엄청 전력 질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죠. 정신력으로 했어요 사실은. 아니 오래 달리기는 진짜 저는 빨리 달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닐 때 그냥 이거를 끝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달렸는데 전력 질주를 800m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1등을 하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진짜 1등을 딱 들어가신 순간에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1등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셨는지. 진짜 해냈다. 해냈다. 후회 없다. 체대 입학이면 남녀가 같이 뛰나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여자만 뛰었어요. 여자 800. 그렇다 남자들은 하더라도 1000인가 1200인가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움으로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은데 뭔가 1등 한다는 거는 사실 기억에서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1번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게 어린 시절의 장기자랑은 이제 춤에 관한 그런 쪽으로 가시다가 체대 입학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로가 체대 입학으로 가게 되셨는지. 운동을 이제 체력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댄스 피트니스였고 그래서 에어로빅 강사 이런 걸 준비하고 체대도 같이 준비하면서 이제 나는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어야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체력이 좋지가 않으셨나요? 맞아요. 되게 허약 체질이었고 수술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때는 몸이 허약해서 열심히 했다기보다 네 저의 진로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체력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춤도 관심이 있고 네. 더불어서 이제 네. 입학 이런 네. 관련해서 체대 쪽으로 네, 진로 잡다 맞아요. 보니까 체력이 더 길러졌다. 열심히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1등도 하시게 되고 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이제 베스트 장면을 적어주신 게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체대를 가고 네, 그다음에 한 2년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게 운동 관련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헬스 트레이너 뭐 댄스 피트니스 뭐 여러 가지를 수영 쪽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클럽 매드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운동 강사를 하고 투숙 이제 여행객이 오면 같이 운동해주고 뭐 아쿠아로빅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파티 하고 이게 너무 제가 꿈꾸던 직업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뭐 그런 거에 이제 있다가 그 전에 이제 우리 지금의 짝지를 만나서 결혼을 맞아요. 결혼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 선택을 결혼으로 제가 했죠. 근데 그게 아직도 사실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영어 학원을 다니게 하는데 그 후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서 시간 강사로 계속 다니다가 제 센터를 차린 지가 지금 9년째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9년 처음 오픈했을 때는 이제 아니고 제가 하면서 필라테스 강사고 댄스 피트니스 강사지만 취미는 중량 운동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트레이너도 좀 했었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저희 때는 뭐 1대1 퍼스널 트레이닝 이런 PT.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가면 스트레칭 해드리고 기구 뭐 설명해드리고 근데 저가 이제 요 자리에 없었던 기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이런 기간 동안 주부로 생활했던 동안 이제 시간 강사로 조금씩 필라테스랑 댄스 피트니스 나갔지만 뭔가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부분에서 새로운 꿈으로 생겼어요. 비키니 선수가. 그래서 센터 오픈하고 조금 자리 잡은 다음에 그 뒤로 나머지 시간을 수업 외의 시간은 이제 이거를 위해서 다 할애를 했었어요. 보니까 비키니 선수 대회를 8년 동안 나갔다고 적으셨는데 해마다 나갔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PT를 한번 받아봤어요. 헬스장에서. 그래서 관련된 운동이나 이런 걸 보다가 그런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나가는 대회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그 많아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비키니를 입고 또 이렇게 멋진 몸을 나타낼 수 있는 대회던데 그걸 8년을 나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비키니 아니면 대회 나가시는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본 적이 있는데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8년 동안을 나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꿈꾸던 무대가 이제 나바 대회라고 좀 그래도 인지도 높고 그 대회가 되게 멋있는 대회이긴 해요. 그리고 여러 대회가 많긴 하거든요. 제 눈에는 그 대회가 제일 멋있어 보였고 처음엔 그 대회를 왜냐하면 전 내추럴 선수이기 때문에 대회를 처음부터 나가지 않고 작년에 그 대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ICN 내추럴 대회라든지 그런 이제 약간 소규모의 내추럴 대회들을 나갔고 처음 나갔을 때가 3위를 했었고요. 두 번째 해는 이제 그때 초록색 비키니 입고 1등을 했었고 와 3등 1등 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순위권 안에는 계속 들었었어요. 근데 제 꿈은 그 나바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 대회를 나가기 전에 전 가정들의 대회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이 나바 대회가 좀 어린 선수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면서 예전에 그냥 나가볼 걸 막 이런 생각도 하긴 네. 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했고 제 키에 이제 그 맞춰지거든요, 조가. 예, 그래서 그 레벨에서 제가 그래도 메달은 획득했어요. 그 이제 순위권이 6위까지 메달을 주는데 제가 5번째로 불렸거든요, 콜이. 그래서 메달을 이제 가져갔다는 거. 네. 메달을 또 입상하시고.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좀 작은 소규모 대회들이었고 이번 나바는 솔직히 좀 제가 스스로 좀 뿌듯했어요. 사실은 센터도 운영했어야 됐고 뭐 애들도 많이 챙겨야 되고 뭐 집안일부터 해서 막 이런 걸 하면서 병행하기가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저희 코치 선생님도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하면서 해서 자기들이 되게 멘탈로서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무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 장기자랑을 나갈 때부터 그런 것처럼 제가 약간 그런 무대를 전혀 떨지 않으시고 즐겨는 타입이라 가지고 많이 즐기더라고요, 제가. 무대 체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사람들이 멋있다 그러면 나 너무 막 좋고 막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들었을 때 엄청 제가 행복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뭔가 지금 경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정말 이 대회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너무 즐거워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말 있죠. 뭐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딱 이럴 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릴 때부터 내가 재밌어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걸 하니까 저는 정말 그 다큐를 볼 때 와 저런 거 나는 못하겠다. 나는 멋있긴 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던데 나는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아님은 그거를 또 즐겁게 생각하시고 하니까 아마 8년 동안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비키니 선수 대회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략 나가게 되는지 모르실 수가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첫 대회 같은 경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고요.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을까에부터 시작했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식사는 아니에요. 보디빌더식 식단이 닭가슴살. 네, 그쵸. 일단은 뭐 생선 드셔도 되고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저는 뭐 닭가슴살로 했고. 세 끼를 먹나요? 저 처음 시작은 4끼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힘들었었죠. 왜냐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좀 벌써 힘든데. 근데 다른 분들은 사실은 물론 운동량도 따라와야 돼요. 근데 제가 느끼기 때는 뭐 운동이 20% 뭐 식단이 80%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단이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먹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 뭔가 내 그 패턴에서 뭔가 바뀌었을 때 몸의 변화 이런 게 이제 대회가 목적이거나 바디 프로필 목적이시면 진짜 달라요. 근데 나는 그냥 뭐 좀 다이어트 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일단 대회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첫 번째가 나를 믿어주는 거. 내가 할 수 있을까에서 나를 믿어주는 거가 포인트였어요. 저도 제가 스스로 계속 저를 의심하면서 했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해보자면서도 계속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되나? 그래서 지금 제 첫 번째 대회 사진을 보면 진짜 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고 그냥 뼈만 있는 대로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체중 감량에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중량 운동의 매력을 왜 느끼는 게 사실은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근질이 생기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가정을 해오면서
이제 시합장 가면 다 보여요. 대기실에서. 아, 이 사람 진짜 식단 엄청나게 하셨구나. 그 안에서 순위가 다 보여요. 대기실 안에서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네, 몸보면 알아요. 그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운동했는지,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식단을 했는지 그 바디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체형을 보면 그 사람의 그거를 볼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필라테스 강사니까 저희도 이제 회원님들 이제 상담 오시면 네. 다 보이거든요. 뭘 먹는지. 네,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생활 패턴이시겠다, 뭐 이런 예. 것도 보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답을 다 말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밥 양이 많습니다. 이제 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들, 이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고, 비키니 선수를 했을 때 첫 번째가 나를 믿어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식단을 철저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힘겹다고 느껴지면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게 힘들다 그럼 포기해야 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매력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는 그거는 못 하겠어요가 포인트예요. 더 하고 싶어졌었어요. 다른 사람 대부분이 못 하겠다 하니까. 네, 그거 어떻게 그거 먹어? 다 어떻게 나는 맛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못 한다고 하니까 더 좀 하고 싶은 남들이 못 하는 거 내가 해보겠다. 나 해볼게 한번. 약간 첫 번째 나를 믿어주고 주변에서 그걸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도전 정신으로 네, 해보자. 더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이제 비키니 색깔이 저는 이제 오랫동안 대회를 나가서 사실 제가 그걸 수집하는 사람은 아닌데 색깔이 되게 많고 8번에 또 나가시다 이번 보니까. 대회는 뭐 요번엔 핑크, 요번엔 파랑, 뭐 빨강, 작년 대회가 빨강이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색깔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가다 보니까. 네, 나가다 보니까 또 다른 색을 입어야 그쵸, 올해는 눈에 띄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과정을 너무 즐기는 거예요. 사실 결과보다. 남들은 힘들다 할 수도 있는 거를. 저는 그때 되게 기분이 좋고 제 스스로 되게 뭔가 이제 멘탈이 막 잡히는 뭔가 내가 센터 운영하거나 우리 집을 뭐 이렇게 뭐 이끌어 가거나 짝지랑 같이 뭘 할 때 스스로 좀 강해지는? 그러니까는 이게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또 다잡게 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체력이 올라갈 때마다 제 정신력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해마다 계속 나갔던 게 그것도 원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과정을 즐기는 거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나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즐겁고 고통스럽게보다는 이게 내 정신력이 더 좋아지는 걸 느끼고 하니까 계속 8년 동안 지속해서. 이게 중량 운동뿐만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필라테스도 그렇고 사실은 필라테스 자체도 버티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 필라테스 뭐가 좋아요 도대체 막 물어보세요. 중량 운동이랑 뭐가 다르냐고. 근데 중량 운동은 사실은 좀 겉근육이고요. 우리는 이제 속근육. 이제 뼈에 거의 가까운 근육을 운동하는 이제 보통 뭐 정형외과랑 가시면 자 코 운동하세요 막 권하시잖아요. 코가 다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게 코가 무너졌다. 네, 웨이트 쪽에도 물론 이제 코가 잡히셔야지 모든 동작들이 나와주지만 그 기본은 사실 필라테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도 그분들이 물어보죠. 제가 이 나라에 필라테스 샵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하니까 그게 뭐가 좋냐고. 그게 운동이 돼야 땀도 안 나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신력이거든요. 네, 멘탈 관리. 네,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모든 운동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운동이든지 상관없어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 네, 저는 중량 운동을 좀 즐겼습니다. 네. 진짜 뭔가를 사실 대회라는 거는 아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를 내가 만드는 것을 위한 순간들이 모여서 이제 대회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8년이나 나가셔서 그리고 또 순위에 드는 그런 입상들을 하셨던 것이 다 즐거움으로 이렇게 꾸준히 지속이 된 것 같아서. 힘든 부분도 물론 있었어요. 물론 있겠죠. 맞아. 물론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왜 한다고 했지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그때 약간 후회도 있었어요. 근데 하고 났을 때 그 성취감? 네, 엄청나고 사실 성취도 성취지만 그 과정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이겨내는 나의 모습을 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저를 칭찬하게 되는. 예. 마냥 쉽고 이게 나한테는 너무 이런 식으로 다가간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힘든 것들이지만 이거를 겪어 나가면서 내가 커지는 것, 내 정신이 똑바로 되고 이렇게 내가 자꾸 좀 나아지는 부분을 계속 느끼셔서 이렇게 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좀 일단 그 모든 게 뭐 제가 운동 관련 강사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막 보이기 위한기보다 제 스스로 뭔가 좀 다잡는 것도 필요했고, 네. 저도 뭔가를 이렇게 8년 동안, 10년 동안 뭐 이렇게 꾸준히 한 것이 있나 내 직업 이외에 그것을 좀 생각해보기도 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근데 경험 말씀 직업으로도 들으면서 꾸준히 한 것도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직업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게 또 괜찮을 것 같게 돼요. 우리들이 가진 직업 관련해서 뭔가를 또 꾸준히 대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아님처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이제 경아님이 말씀해주신 3가지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 장기자랑 춤을 췄고 체대 입학을 했을 때 오래 달리기를 1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8년 동안 나간 비키니 선수대회에서도 거기서 또 입상을 하시고 이런 어떤 노력에 대한 것들의 결과가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들이 계속 동기가 되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오랫동안 이제 운동하시고 그걸 직업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아님의 인생 새 것을 좀 들어보도록 하니까 또 극복의 순간을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새 것 시간입니다. 극복 새 것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 이제 운동과 관련한 그런 메달의 입상의 순간들에 이어서 어떤 것들을 또 극복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1번이 운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운동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체대 입시 준비할 때 100m 속도를 달리기 위해서 오르막 달리기를 이제 친구들과 오르막 달리기. 오르막 달리기라면 경사로 맞아요. 달리는 거를 거기를 이제 엄청 전력 질주를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걸 반복을 계속 하는 거죠. 옆에 친구들은 막 오바이트도 하고 일단 경사를 오르면은 그 자체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연이어서 연습을 친구들과 하면서 오바이트도 하고 체력이 일단 1번이 체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고 체력 근데 그거를 해서 좀 100m 속도도 좀 많이 좋아졌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왜 체대 간다고 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입시를 위한 준비를 할 때 순간이 이제 극복의 순간으로 첫 번째 꼽아주셨는데 맞아요. 근데 경사로를 제가 달려본 기억은 많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경사로를 달리는 거를 한두 번, 많아도 5번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하루에 어느 정도 양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셨었는지. 그때 뭐 다른 뭐 계단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력 단련 운동을 뭐 버피 테스트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하고 마지막 코스가 항상 오르막이었어요. 다 하고 나서 항상 수업이 듣기만 해도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를 나눠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경사 있는 곳에서 그러면 학교 옆에 뭐 경사진 부산대학교 대운동장 거기 가서 했었어요. 저도 뭐 직업 특성상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경사가 있는데 네. 거기를 또 오르막 달리기를 하셨다고. 근데 체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대부분 이제 체력 올릴 때, 네 맞아요. 체대 입시학원이 모두 하고 있어요. 오르막 달리기는. 네. 그만큼 약간 악랄하지 않나 지금 살짝 들어보니까 이 인생에서 벌어졌던 그러니까 극복의 체력이 순간 그렇게 세 가지. 좋은 편이 아닌데 그냥 뭐 댄스 피트니스나 좋아하지 이건 이제 운동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기능적인 것도 올려야 되고 체력도 올려야 되는 거니까 이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운동. 체대를 간다고 했지? 그냥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입학을 하셨던 걸 보니 이 오르막 달리기에서 절대 포기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이게 너무 저는 놀라운 게 인생이 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라고 적어주신 것 중에 하나라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을 맞아요. 하시지만 그때는 체력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지금 체력이라면 지금 최근에 제가 뛰었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왜 되게 체력이 없었으니까 토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극복을 해서 이렇게 또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하셨던 그런 것 때문에 기억에 남는 이제 극복의 순간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은데 큰아들을 조산했을 때 맞아요. 우울증이 오셨다고. 네, 맞아요. 지금 이제 결혼을 하셨고 아들이 두 분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때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떠셨는지. 그때 이제 제가 25살에 결혼을 선택했고 26살 1년 뒤에 이제 저희 짝지가 조금 나이가 있어서 저랑 6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제가 그때 8개월 됐을 때 이제 검진을 갔는데 혈압이 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재는데 수치가 200이면 이게 혈관이 터지잖아요. 근데 제가 170, 18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입원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급성 임신 중독증. 이렇게 갑자기 온대요. 이제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게 왜 오냐면 임신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대요.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실은 없는데 제 결혼 전에 저 아빠가 이제 저 잡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의 제일 힘든 인생에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조산했을 때 제가 이제 혈압을 낮추는 그 시술을 투여를 했을 때 저희 아빠가 옆에 서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되게 긴박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계속 혈관 낮추는 주사를 주셨는데도 좀 있으면 이제 터지는 혈관이 터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180, 190까지 갔을 때 이제 수술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제왕절개를 했고, 그때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통 기본이 3.2kg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1,580g에 나와서 되게 조그만한 맞아요. 상태 아기로 1,500g 정도였는데 태변이 빠지고 제 기억하는 게 1,380g이었어요.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1,380g의 아기를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은 가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급하게 가서 이제 침례병원이란 지금은 없어진 그 병원에서 나왔는데 거기 인큐베이터가 조금 시설이 안 좋아서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하셔서 또 구급차에 실어서 인큐베이터에 이제 가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코로 걔가 호수로 이제 음식물을 먹어야 했었고 이제 면회 시간이 있거든요. 가면 이제 우리 짝지는 계속 이렇게 열어서 막 발도 만져보고 그러는데 제가 세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만지지도 못하게 왜 그러냐면 그쵸. 그러니까 왜 나는 이때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일반적이지가 않지. 원래 보통, 아기들은 10개월을 채우고 나오니까. 그쵸. 나와서 뭐 이렇게 바구니에 들어가서 뭐 엄마도 그런 데 가잖아요. 왜 그 쉬시는데 뭐지? 조리원? 네. 그런데도 저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너무 다 급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그때 되게 막 집에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유축기로 이 모유를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이 병에 담아서. 애기가. 네, 그때 이제 나는 애기를 낳았는데 만져볼 수 없고, 네, 근데 그때 일반적이지 않은 네, 그쵸. 상황. 네, 맞아요. 그냥 평범하지 않은 뭔가 2달 반 동안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체중하기 때문에 바구니로 가기까지가 시간이 이제 2달 반이 걸린 거죠. 그때 이제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네. 힘들었던 시간을 네. 지나서 벌써 그 네, 친구가 맞아요. 지금 이제 곧 군대를 가요. 네. 건강한가요 지금? 네, 건강하고 네. 건강하게 네. 또 경아님이 네, 키우셨을 것 같아요. 되게 집착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음식도 되게 막 건강하게. 예, 지금은 안 그런데 아기 때는 엄청 예, 신경을 많이 썼었고 그때 이제 키우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작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다 똑같은데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돌잔치도 그렇고 백일잔치도 그렇고 막 작고 이랬을 때 혼자 계속 그런 걸 비교하면 안 되는데 다른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애도 이제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막 조산하신 분들은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나도 좀 평범하게 다른 엄마들처럼 문화센터도 막 가고 싶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가긴 갔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조금 그때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항상 네. 뭔가가 남들과 네. 다른 상황이 맞아요. 닥쳐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맞아요. 나 너무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지 않으셨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약간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제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사실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태교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때 모든 시기가 저한테는 아빠의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가족을 그 전에 아빠가 아픈 기간 동안 또 계속 가서 아빠를 또 이제 간병하고 그때 사실 병원에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있었던 분들을 많이 봤을 때 제가 아까 이런 도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실 열정적으로 사는 이유가 그때가 모든 계기였어요. 예, 저는 사실 되게 게으른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냥 왜냐하면 나도 그냥 딸 3명 있는 평범한 집에 엄마가 밥을 다 해주고 막 이런 그냥 우리가 막 그냥 그렇게 막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다복한 집안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병원에서의 생활 예, 그리고 응급실에 되게 자주 갔거든요. 중환자실에서의 보는 저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때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네.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고 즐겁게. 네, 맞아요. 그냥 저는 사실 좀 제가 건강식 만드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맛있어서 사실 먹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저보고 뭐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그냥 사는 동안 건강하기가 제 목표고요. 뭐 언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사는 동안 건강하게 재밌게 살자 이런 게 그때 제가 아빠 병간호 하면서 많이 느낀 거. 그분들은 하루라도 이제 더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짜 하루를 알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뭔가 새롭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오면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하루가 소중하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기도 하는 그런 뭔가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아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제가 되게 그냥 매일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지금은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같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또 이런 건강
책임지는 네. 어떤 그런 한 부분으로서 네. 또 직업도 가지시고 하는데 네. 또 이런 또 힘든 부분이 있으셨는지 몰랐는데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이거는 남자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일단 임신을 할 수가 없고 네. 임신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기가 10달이 있어야 됩니다. 배 안에서. 네. 그거보다 아니었을 때 태어나는 걸 조산이라 그러고 네. 그때는 많은 검사를 하게 되고 네, 맞아요. 아기가 힘들어요. 네. 네. 왜냐 일찍 태어났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부모가 힘들게 되는 시간인데 네, 맞아요. 그거를 겪으셨던 이제 경아님이 얘기를 조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순간들이 있었구나. 다행히 지금은 군대를 가는 이제 그런 준비를 맞아요. 하고 있는 건강한 상태가 됐다고 제 포인트가 해서 항상 그거였어요. 항상 학교를 가든지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도 동일하신가요? 네, 맞아요. 그냥 항상 초심 그거를 계속 다잡아요. 뭔가 내가 더 욕심 내려고 할 때 아니야. 그때 그 힘들었던 네, 항상 그냥 지금 평범해도 돼. 그냥 저는 진짜 평범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 이게 항상 그게 커서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닌 거를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힘듦을 겪어보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순간도 당연한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되게 진짜 또 오늘 젊은 되게 시절에 특별한 경험이에요. 되게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아님과 지금 극복의 순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여태까지가 저희 들을 수 없던 조금 부분에 관한 얘기였어요. 임신과 관한 이런 얘기를 살짝 들어봤는데 또 여자분들은 사실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극복을 하거나 아주 즐거웠던 순간에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로 극복을 하셨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PTS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좀 힘들었던 나의 정신력 항상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올해도 왜 한다고 했지. 일단 취업이 나오면 이제 제가 원하는 취업을 항상 접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비키니 대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테니스 대회라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 과정이 왜냐하면 제가 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 이게 취미 활동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거 하는 저 직업적으로도 할 게 너무 많고 집안에도 챙겨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이제 식사 준비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데 이제 제 패턴을 계속 바꿨죠. 그러니까 애들 어렸을 때부터도 그 새벽 시간이 저만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뭐 자전거 탄다든지 저 그때 애들 깨기 전에 뭔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네, 근데 이제 대회 준비하면서 이제 아침에 밥 차리기 전에 이제 6시나 5시 반에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를 처음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침 운동이 제일 힘든데.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밖에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 센터 수업이 많은데도 시간을 내서 개인 운동 가서 중량을 들면서 내가 왜 한다고 했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점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막 즐기고 있더라고요. 막 어깨 근육이 막 좋아졌을 때 되게 행복해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제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노력하니까 되네. 네. 열심히 해보니까 되네. 약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것들이 맞아요. 결국은 노력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좀 된다라는 거를.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나갔는데 결과도 다 되게 좋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는 이렇게도 되네. 저는 사실 좀 안 믿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래도 뭐 이런 뭐 투명하지 않을 거야까지 생각했었고 어떤 대회다 보니까 했는데 그냥
진짜 제가 봐도 대기실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약간 조금 그래도 좀 소규모 대회 나가면 네. 그래도 뭐, 내가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어와야겠는데 약간 이런 것도 보였고 작년에 나간 특히 나바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 종목 비키니만 전체로 78명이 나온 거예요.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 대회가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 뭐 클래스 나눠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조 안에서 제가 5등 안에 든 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작년에 45살이었으니까 그래도 그 나가서 보면 사실은 근질 자체가 달라요. 나이대에 따라서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었고 내가 이제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내 센터도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냥 스스로에게 계속 좀 멋있네. 네, 지금 경아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집안일 또 네. 하시고 센터 운영도 네. 하시고 또 대회 준비도 하시고 네. 그 집에 아들 2분이 계시고 짝지도 계시고 네, 밥을 차려야 됩니다. 네, 남자 3명. 네. 이런 남자 3명이 밥을 차리면서 대회 나가서 그쵸, 뭔가를 근데 식단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2번을 차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식과 대회식. 그래서 주말에 완전 재료를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래서 제가 밀프렙을 좀 사용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이제 재료를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사실 해먹을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차리기 귀찮아서 사실은 배달의 민족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거가 돼 있을 때 그냥 꺼내 먹게끔 좀 많이 해놨던 것 같고 뭐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 음식 차릴 때 먹고 싶지 않냐고. 근데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주부 9단이라고 좀 느낌대로 했었고 미안한데 제가 간을 안 봤거든요. 간을 네. 다 제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잘 먹어줘서 맛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여태까지 와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되게 인간미가 느껴지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네, 제가 뭐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다 하시지? 뭐 상도 많이 타서 와 이거 대단하시다 시켜줄 때도 많았고 또 힘들 땐 시켜주고 배달도 해주고 많이 하시고 또 만들어줄 때는 만들어주고 최대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큰애 고3일 때는 그때도 시합을 사실 안 잡으려 했는데 그냥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차려줬어요. 첫째는. 나중에 엄마 고3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밥은 열심히 차려주고 진짜 엄청 열심히 그때는 나중에 지금은 안 차려주거든요. 그냥 해놓으면 자기가 먹게끔 해주는데 그때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엄마로서 살아가는 게 진짜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력도 몸도 강해야 되고 시간도 잘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저는 아직 미혼의 삶이기 때문에 미혼의 삶을 살면서도 사실 시간 분배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지금 경아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걸 다 어떻게 제가 MBTI가 좀 ESFJ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또 분배를 잘하시고 제가 필라테스 강사니까 레슨 시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고 지금 돌이켜 보면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하루를 조금 나눠서 어떻게 시간을 나눴는지.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적은 다음에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적고 그다음 실행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적어서 체크를 하고 그런 게 좀 습관화가 돼 있는 편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실행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3가지를 한번 해보시라고 경아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그냥 뭐 알차게 하루 보내는 저만의 방법. 맞아요. 이제 하루가 뭔가 시간이 벙 뛰게 되거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이거를 계획을 미리미리 조금 세워놔야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트니스 대회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던 건지 처음 시작이 8년 전인 것 같아요. 센터가 지금 9년째니까 8년 전에 1년 정도 좀 자리 잡고 바로 이제 그 무대를 제가 항상 보면서 꿈꿨기 때문에 이제 실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면서 1년은 자리 잡으시고 그 뒤부터는 쉬지 않고 매년 이렇게 대회를 수업하고 맞아요. 수업하고 대회도 매년 나가시고
저는 또 그 바디 프로필을 해마다 또 찍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것과는 별개인가요? 피트니스 대회 나갈 때 살짝 찍는가요? 네, 그럴 때도 있고 뭐 아닐 때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저를 남기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 저만의 영상 기록을 좀 좋아하고 제가 그때는 이랬었지 약간 그런 것도 좀 좋아하고 제가 저를 보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자기애가 또 있으시고 그래서 무대도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댄스 피트니스의 매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저를 집중하고 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을 봐야 되니까. 저희 회원님들이 저를 보고 즐거워하고 이제 항상 피드백을 선생님 프로그램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했을 때 제가 엄청 강한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내가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좋으면 더 잘하고 싶고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지금 극복의 순간 3가지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운동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신체적 변화, 그 다음에 어려움, 이제 가족과 관계에 있어서의 극복을 하신 이야기. 3번째는 이제 아마 운동, 이렇게 정신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또 가족에 관해서 그리고 가족이 생긴 이후에 또 나를 찾아가는 시간에 그런 시간들 속에 있는 극복의 순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이외에도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참 극복을 했었던 순간이었지 라고 느껴지시는 순간이 있으신지. 사실 뭐 젊었을 때 공감 못했던 지금 제 나이쯤 40 중반쯤 됐을 때 지금 제 느낌은 하루하루가 극복이에요. 네. 어떤 극복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제 일상에서가 계속 이어가는 거. 내 일상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려나가는 것.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아침에도 그리고 순간순간에도 그냥 내가 오늘 이거를 다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저녁에 오늘도 해냈네? 극복했네? 네,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극복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하나도 안 귀한 게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의 일상을 해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갖고 가는 일상의 순간들이 지금 내가 겪어보지 않은 40대의 그런 하루하루의 극복의 순간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내가 겪어보지 않은 나이대, 지금 저도 30대지만 겪어보지 않은 30대를 겪어보니까 이럴 수 있구나. 이거는 정말 생각과 다르구나.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하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하루를 지켜가는 게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 맞아요. 평범한 거를 조금 뭔지 조금은 공감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릴 때일수록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내가 그때는 못 느끼는데 사실 20대, 10대 때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지금은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저도 가족이 생기고 뭐 애인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선택한 행복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당연히 선택하면 또 책임져야 될 것들이 생기니까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게 싶습니다. 제일 저한테는 어떨 때는 되게 무거운 짐이에요. 맞죠. 너무 좋지만 너무 좋지만 너무 힘들고 막 이거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선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 이게 진정한 어른이 돼가는 과정? 제가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나 혼자 산다.
너무 부럽다. 저는 사실 혼자 살아본 안 해본 선택.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아마 그때 결혼 선택 안 했으면 지금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그들의 모습처럼 지금. 네, 맞아요. 그냥 내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부모로서, 그다음에 자식으로서, 그다음에 제가 저희 센터 운영하는 저희 회원님들로서,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티파니 선생님이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 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그 책임감 부분 굳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지?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어른 된 것 같아요. 예전엔 사실 어른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닥쳐와도 제가 좀 버텨내더라고요. 네. 와, 진짜 네. 방금 내가 이제 조금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말이 너무 저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내가 어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저는 나는 이제 좀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뭐 올 것 같아요. 경아님을 보면서 저도 맞아요. 언젠간 저에게도 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좋았던 순간, 뭐 극복의 순간들을 다 겪어오시면서 지금 이런 순간을 맞이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뭔가 살짝 축하드리는 마음도 있고 감사합니다. 저도 어른이 되어보고 싶어요. 뭔가 쉬운 길이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순간이 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바짝 들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경아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봤는데 사실은 민준 PD님 DJ님이 계실 때는 이제 저희가 천사의 조언이라는 코너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카드를 뽑아서 나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을 타로 카드와 비슷한 카드로 저희가 이제 오라클 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통해서 궁금한 질문 받고 또 이렇게 재미삼아 점을 쳐드리는데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고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이제 경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른이 되셔서 도움이 사실은 필요가 하겠지만 근데 그 도움의 순간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찾으면 될지를 알게 된 어른이 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제가 오늘 DJ 민주님이 안 계셔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는 힘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어른이 됐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제가 그래도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도망치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꾸준히 버텨오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라는 거를 나는 조금 느낄 수 있게 된 이제 경아님의 얘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행운으로 카드를 이제 뽑는 시간 대신에 저희가 제가 뭐 좀 홍보할 거 있어서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네네.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핍팝이라는 처음에 프로그램, 말씀하신 핍팝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올해 7월에 백스코에서 키스포츠라고 그게 열리거든요. K스포츠. 키스포츠. 키스포츠라고 민간 올림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운동 선수들은 아니고 뭐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도 시합으로 나오고 뭐 팔씨름도 있고 태권도도 나오고 막 이런데 저희 핍팝 프로그램이 그 키스포츠 페스티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7월 12일 토요일이고 그때 이제 핍팝이라는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면 백스코로
7월 12일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여름 네 맞아요 여름에 네 그래서 그런쯤에 네 저희 힙합 프로그램이 거기서 이제 네, 공연을 선생님들이랑 하고 네. 이제 시민들도 같이 해볼 수 있거든요. 네 힙합이라는 거를 네. 저는 아직은 많이 들어보지는 못해서 혹시 이제 저희가 검색을 하면 알 수가 있나요? 네 맞아요 유튜브에 핏 이제 너 핏 좋다 할 때 한글로 핏 쳐도 되고 영어로 FIT 쳐셔도 되고 이제 힙합 댄스 할 때 합 그래서 핍합 이렇게 핏합 힙합 댄스 치시면 여러 멋진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는 무브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지 버전으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지 버전이라고 하니까 뭔가 진짜 멋있는 느낌이 멋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이걸 이제 만드신 이제 디에나 대장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분도 되게 멋있고 이제 다 저희 또래 젊은 선생님도 많으시고요. 저희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거의 이제 댄스 피트니스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진짜 다 멋진 게 또 스타일도 멋지시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제 경아님께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하나의 프로그램인 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7월에 또 이제 팩스코에서 한번 만나뵐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또 팩스코로 7월에 가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코너가 제가 하나가 남아있는데 마지막은 항상 서로를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네, 서로 그냥 칭찬을 해주면 돼요. 이거 너무 갑자기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서로가 뭔가 이거를 칭찬해주고 싶다 하는 거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가요? 그러면 경원님께서 먼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칭찬을 좀 좋아하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보이는 대로 말해요. 그래서 처음 들어와셨을 때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그다음 편안하게 계속 끌어가 주시는 친근함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쁨과 귀여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실 이 헤드셋에 들리는 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제 주변 분들한테도 말하거든요. 저는 사실 잘 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게 진심에 칭찬을 해주셨다. 진짜 그 말 하고 싶어요.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선생님이 맨날 좋게 말해주냐는 거에서 제가 잘 보여서 뭐 하냐고. 맞네요. 잘 볼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일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저는 제가 센터를 운영하니까 직속이 뭐가 없어요. 저는 회원님들 그나마 좀 잘 보이면 되고 저희 집에서도 제가 뭐 다 시키는 대로 대장 있는 그대로만 말한다는 거. 아니 지금 제가 칭찬 폭탄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지금 굉장히 멍해지려고 하는데 지금 멍해지더라도 저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경화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처음에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일반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사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뭔가 맞춰서 편하게 이렇게 좀 생활을 하거나 나를 이렇게 막 꾸밈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본인에 대한 그런 나의 색깔을 꾸준히 계속 가지고 계시고 노력을 굉장히 하시는 부분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느껴졌어요. 그런 뭐 신체적인 에너지나 그런 활기참이라든지 그런 게 느껴져서 뭔가 예체능을 하실 것 같다고 나름 추측을 했는데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드러나지 않는 느낌이 뭔가 좀 단단한 건강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그런 게 느껴져서 사실은
외모가 너무 이쁘시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저는 와, 그거는 뭐 최고의 다른 칭찬이네. 분들이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게스트분이 뭔가 굉장히 지금 힙하게 입고 오시고 되게 연예인급 외모를 가지셨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런 뭔가가 건강함이 느껴지는 아우라가 감사합니다. 느껴지는 게 제일 칭찬해드리고 싶은 감사합니다. 부분이 아닌가 싶고 네. 한 가지는 또 제가 지금 게스트가 된 것 마냥 사실은 제가 더 편했어요. 경화님이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냥 막 신나가지고 그냥 계속 여쭤보고 막 얘기를 듣고 했던 것 같아서 저보다 훨씬 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선배님이신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어요. 저 그런 부분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경험이어가지고 이런 마이크도 되게 신기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칭찬. 네, 또 있어요. 네,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힘이 들고 조금 안 될 것 같지만 자기가 이제 쪼개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끝끝내 해나가는 모습 뭐 대회에서 힘든데 입상을 하고 힘들게 운동을 해서 입학을 한 그런 순간들로 제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머리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을 해서 하시는 모습들이 조금 저희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보여지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아님과 함께한 인생 레코드 부산 4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시간 즐거우셨나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새로운 경험이고 또 해보고 싶었던 거고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테이프를 사서 어릴 때 버튼 2개 누르면 이제 녹음이 됐었거든요. 예전에 언니랑 맨날 이런 거 같이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마이크. 너무 신기하고 여기 PD 선생님인데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자리 해주시는 게 너무 되게 뜻깊고 이런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신 경환인가에 함께한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